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의 월세화가 계속되고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서 기사를 한번 주제거리로 갖고 와봤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2030 세대들이 이것 때문에 좀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세는 곧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냐며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실제 그러고도 있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30 세대에겐 전세는 기본 선택지였습니다. 전세로 시작해서 종잣돈 모으고 언젠가는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나름의 인생 공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진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요.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는 기본값이 되었고 청년들은 집을 구하는 순간부터 고정비의 무게를 먼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단순히 월세가 늘었다가 아니죠. 월세가 늘면서 2030 세대의 주머니 사정이 구조적으로 더 팍팍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월세, 관리비, 생활비는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그 결과 저축은 못하고 종잣돈은 멀어지고 미래 계획은 계속 뒤로 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공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항상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항상 돈이 없지? 라는 이런 느낌만 드는 거죠. 현실만 체감하는 채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좀 푸념이 아니라 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지, 왜 이 변화가 특히 2030 세대에게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할 전략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 월세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거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2030 세대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는 전세는 거의 없고 전부 월세야 라는 말 계속 하고 있죠. 이 말은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월세만 남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택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가면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나고 있을까라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금리 환경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세는 원래 집주인이 전세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죠. 그러기 위해서 또 전세를 낸 거고요.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 달라졌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됐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전세대출 이자가 또 크게 올라서 전세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죠. 결국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가 유리한 입장이 금리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다는 배경적 이유를 조금 이해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리스크의 현실화인데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문제까지 사회적 문제가 계속 겹치면서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인지하게 된 것이죠. 특히 2030 세대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전세보다 차라리 월세로 리스크를 나누는 게 낫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 인식 변화가 바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를 인지를 하지 못하면 정책의 나아감도 없고 다음 정책의 어떤 수립의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그대로 방치만 한 채 계속 시간이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 발생을 할 때는 계속 국민들부터가 눈여겨봐야 정책이 좀 변화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주인이 현금 흐름 중심으로 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세금으로 자산을 불리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월세로 생활비, 대출 상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전세는 점점 줄고 월세는 주거 시장에서 기본값이 되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전세 월세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금리, 리스크, 세대 전략이 만든 구조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30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월급이 적은 건지 월급은 괜찮은데 자신이 많이 쓰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없다. 그리고 항상 돈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구조적인 비용 증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030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증가의 속도보다 생활비 증가 속도가 더 큽니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과거에는 전세로 살면서 월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저축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월세가 기본값이 되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구조적으로 좀 더 늘어난 상태인 셈인 거죠. 월세,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식비까지 합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 문제가 저축 여력이 사라지죠. 종잣돈을 모아야 할 시기에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또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을 더 빨리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도 빠지는 청년들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연쇄적으로 자산 현상의 출발선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도 투자금도 모으기 어려워지면서 자산 격차는 남들과 더 빠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로 인해서 미래 계획 또한 뒤로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혼, 출산, 이사, 내 집 마련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2030 세대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월세 중심의 주거 구조와 고정비 증가가 만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구조적 부담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재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전세 월세화 시대 2030 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더 벌기 전에 돈이 새는 구조부터 점검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도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분명히 내놓고 있고 내놓았었습니다. 이 청년 정책들을 좀 보면 청년 전세 대출 확대, 월세 지원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놨어요. 또 정책만 놓고 보면 이 정도면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이 좀 다르다. 왜 다르나? 라는 이유는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정책은 많은데 삶은 별로 안 달라졌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괴리감이 생긴 거죠.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정책이 비용 보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월세를 일부 지원하거나 대출 이자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월세가 너무 비싸졌다는 구조 자체이죠. 지원금이 20만 원 늘어나도 월세가 10만 원씩 계속 오르면 체감은 거의 남지 않는 법인데 현실은 이런 구조로 변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책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라는 건데요. 조건이 까다롭고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거주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하다 보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2030 세대가 그냥 보지도 않고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이 있어도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체감되지 않는 정책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거시장의 흐름과 정책 속도의 차이가 점점 매우 크게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전세는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는 빠르게 오르는데 정책은 늘 한 박자씩 늦게 따라옵니다. 시장은 이미 월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정책은 여전히 전세 중심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죠. 결국 지금의 청년 주거 정책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삶을 바꿀 만큼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책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주거 전략과 재무 설계를 함께 세우는 겁니다. 전세의 월세화 시대. 정부 정책은 보조 수단일 뿐 2030 세대의 삶을 지켜주는 주된 안정망이 되기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원금이 아니라 주거 구조 자체를 바꾸는 회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은 좋은데 이런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구조를 아예 바꾸는 시점이 왔다. 그게 현재 시대의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화가 일상이 된 지금 2030 세대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또 질문이 남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거 방식과 돈 관리 방식을 동시에 바꾸는 거죠. 첫 번째 전략은 전세냐 월세냐의 감정 싸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높고 전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무리한 전세보다 감당 가능한 월세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주거비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큰 재무의 변수가 됐습니다. 직주 근접으로 교통비를 줄일 것인가, 월세를 낮추고 저축 여력을 만들 것인가, 주거 만족도보다 생활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가. 이 선택 하나하나가 2030 세대의 자산 형성 속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드는 건데요. 지금 2030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자산은 없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고정되어 있다는 구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비를 줄이고 저축을 자동화시켜버리고 강제로 하는 거죠. 저축을.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도록. 요 세 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기본 현금 흐름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 월세화 시대에 2030 세대가 살아남는 방법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가 있어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고요. 정책이 나와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불안에 휘둘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버티는 힘을 키우는 걸 겁니다. 전세의 월세화 속에서 2030 세대의 생존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요즘 2030 세대가 힘들다고 하면 아직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략을 안 해서 그래. 뭐 노력하면 다 된다. 뭐 이런 말들이요. 너무 좀 진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제는 지금 2030 세대의 팍팍함은 개인의 의지나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변했다, 시대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주거 환경이고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 세대는 사회에서 나서자마자 월세라는 고정비를 먼저 떠안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세로 살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으로 좀 돌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월세, 관리비, 공과금으로 돈이 먼저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이 구조에서 왜 돈이 안 모이냐고 묻는 건 마치 물이 새는 통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부모 세대는 저금리, 저집값, 고성장 시대에서 자산을 반복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어른들은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말을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2030 세대는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주거비 시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작 구조다. 결국 미래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혼, 출산, 주거 이전, 노후 준비까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돈의 단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소득 증가 속도는 어떠냐? 전혀 이 비용 증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사회적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뉴스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2030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압박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가 만든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2030을 자꾸 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좀 인정을 하고 바로 잡으려는 태도와 그리고 정책일 겁니다. 이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2030 세대에게 필요한 해법들, 주거 구조 개선, 고정비 완화, 자산 형성 기회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건 2030 세대들의 노력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되려 이해하고 훈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2030 세대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살기 좋아지고 경제가 부강해지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